비비님들 평안한 심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삶은 만남이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바람에, 바람은 또 비에게 속삭이는 오늘 아침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네요. 농부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이 비로 인해 해갈이 되어 농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로 인해 싸늘한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일본 까불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요, 자료를 모아서 말씀 올리는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어쩜 재미없고 식상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있기까지에는 피를 흘리며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K-방역이다, K-코로나다, K-팝이다 하여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면서 이제 서서히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WHO 사무총장도 이제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되돌아보면 스포츠에서도 여자 양궁의 세계적인 신화, 문화예술에서도 BTS의 세계적인 K-팝,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세계 재패, 각종 경기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겠나는 뒤늦은 깨달음이 아닌가 합니다. 벌써 각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일본에게 무역량이라든가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한국이 2020년 6년부터는 죄송해요. 모든 경제 지표에서 일본 놈들을 앞선다는 가정하에 말씀 올리는 거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까불지 마라는 삼성전자와 일본의 7개 전자회사들과의 차이를 말씀드려보려고요. 한때 일제라고 하면 인정받고 한국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그 의상이 바뀌고 있어요. 주력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전자업계는 일본이 동무대였어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LCD, TV 등 핵심 분야는 모두 일본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히타치가, TV 시장은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그런 회사들이었죠. 90년대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D램을 시작으로 LCD, TV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 업체로 넘어왔습니다. 반면 일본 전자업계는 해마다 부채 허덕이 있을 때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4주다, 5주다, 7조 원이다. 영업이익을 막 달성했다는 것을 막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일본 모두의 전자산업 합친 것보다 몇 배로 성장했으니 일본 놈들은 아마 어마뜨하면서 한국 대단하구만, 우리를 깔아뭉겼네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자시장의 급성장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감히 한국 같은 것들이 대일본을 따라 나오겠어 하고 방심했던 거죠. 또 일본의 특유의 오래 끌고 가려는 집착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느려 터진 의사결정과 기존 제품에 대한 집착으로 빠르게 변하지 못한 것도 몰락의 요인으로 꼽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빨리빨리 문화는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했던 베이베이 부모들의 정신과 비누가 비누를 닦는 마음의 선비정신, 그리고 가난과 일본의 억누름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요. 이제 그 문화가 코로나 대처 방역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코로나를 잡고 발달된 IT 산업의 신속 정확, 그리고 솔직한 정보 발표, 그러니 이제 한국의 K-빨리빨리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K-빨리빨리, K-팝, K-코로나.
이게 바로 일본 놈들이 코를 납작하게 하고 머지않아 한국의 위상은요, 세계 최고 문화 수준의 나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경제연구원이나 그 수석연구원은요, 일본 기업의 경우 투자 결정하는데 1년이 넘는데요. 걔들이 그런 것 같아요. 꼼꼼한 것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느린 의사결정으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서 빨리빨리 문화가 승리한 거죠. 경쟁 구도에서 빠른 사람이 1등 가는 거 아니던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자산업이 몰락한 가장 큰 요인은 내수 시장에 안주한 업보라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갈라파고 증후군이라고 하대요. 남태평양의 그 갈라파고스 제도 육지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고유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일본의 휴대폰이나 전자 가전 산업이요, 일본 내수용으로 전락한 것을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 일본 기업들은요, 일본인들의 취향과 니즈, 즉 욕구에 맞게 제품을 개발한 후에 남는 것을 해외에 판매하는 정책을 고수했으니 한국 삼성이나 LG를 따라오겠습니까? 앞으로도 갈라파고스 섬처럼 일본 경제는 지네 나라에서만 쓰는 구닥다리 가전만 쓰면서 외놈들의 속성을 영원히 작게 오래 가길 바라고 싶습니다. 비비님들 좀 지루하셨나요?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좀 딱딱했어요. 비비님들은 이제 은근과 끈기의 정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채널은요, 젊은이들의 유튜버처럼 막 빠르고는 아니고요. 숨 좀 쉬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면서 걸어가는 확실한 채널로 가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좀 꽉 눌러주시고요. 항상 비비님들의 채널, 베이비 부모들의 채널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요, 또 우리 비비들의 일상이나 비비들의 시사, 비비들의 유머, 또 비비들의 극일 정신, 이 자료를 잘 선별해서 또 반갑게 재밌게 만나 뵙겠습니다. 비비님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비비님들 평안한 심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삶은 만남이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바람에, 바람은 또 비에게 속삭이는 오늘 아침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네요. 농부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이 비로 인해 해갈이 되어 농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로 인해 싸늘한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일본 까불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요, 자리를 모아서 말씀 올리는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어쩜 재미없고 식상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있기까지에는 피를 흘리며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K-방역이다, K-코로나다, K-팝이다 하여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면서 이제 서서히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WHO 사무총장도 이제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까지 다 돌고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되돌아보면 스포츠에서도 여자 양궁의 세계적인 신화, 문화예술에서도 BTS의 세계적인 K-팝,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세계 재패, 각종 경기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겠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아닌가 합니다. 벌써 각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일본에게 무역량이라든가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한국이 2020년 6년부터는 죄송해요.
모든 경제 지표에서 일본 놈들을 앞선다는 가정하에 말씀 올리는 거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까불지 마라는 삼성전자와 일본의 7개 전자회사들과의 차이를 말씀드려보려고요. 한때 일제라고 하면 인정받고 한국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그 의상이 바뀌고 있어요. 주력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전자업계는 일본이 동무되었어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LCD, TV 등 핵심 분야는 모두 일본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히타치가, TV 시장은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그런 회사들이었죠. 비비님들 좀 지루하셨나요?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좀 딱딱했어요. 비비님들은 이제 은근과 끈기의 정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채널은요, 젊은이들의 유튜버처럼 빠르고는 아니고요. 숨 좀 쉬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면서 걸어가는 확실한 채널로 가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좀 꽉 눌러주시고요. 항상 비비님들의 채널, 베이비 부모들의 채널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요, 또 우리 비비들의 일상이나 비비들의 시사, 비비들의 유머, 또 비비들의 극일 정신, 이 자료를 잘 선별해서 또 반갑게 재밌게 만나 뵙겠습니다. 비비님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비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썸네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튜브를 하신다면 방송 영상 앞에 하나의 간판처럼 썸네일을 모두 제작해서 간판처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서 화면에 띄운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 여러 그 화면들이 있는데 구독자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이게 관심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썸네일은 정말 중요하고, 또 썸네일에 그 표현하는 그 간단한 함축적인 그 문구, 이게 막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만 해놓고 보면 이게 어그로가 될까? 여기서 어그로 끌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그로 끌기. 이것이 이제 관심을 어떻게 끄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또 썸네일을 구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다른 어떤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제작할 때 망고보드라는 어플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로 하고 하러 가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망고보드라는 그 앱을 이용하면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거기 색상도 다 들어있고 폰트도 들어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비비님들은 이 썸네일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집은 잘 정해놓고 간판이, 영업장은 잘 정해놨는데 간판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님이 없듯이 이것도 아마 그 영상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는 뭐겠습니까? 예, 그 조회수하고 관계되겠죠. 예, 조회수. 아직 뭐 수익을 논할 때는 저는 아직 멀고 어쩌면 한동안 뭐 생각지는 못할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 책에는 조회수와 수익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 썸네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썸네일은 본 영상에 압축된 얼굴이다. 본 영상에 압축된 얼굴이다. 이렇게만 아시고 더 차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